자, 시작해보죠. 뭐 재미없겠습니다만은 역학이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물리라는 단원을 공부함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있나요? 네. 물리 크게 세 단원 나누면 뭐 있어요? 역학. 예, 역학이 있죠. 앞에 고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겠습니다만 그 외에 뭐 있나요? 전자적인. 예, 전자기가 있고 마지막으로 타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역학이라는 부분이 이게 완성하기 좀 많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우리 수능을 칠 건 아닙니다만은 수능의 킬러 문제는 다 역학입니다. 전자기 파동에서는 킬러 문제가 안 나와요. 역학할 때 역 뭐죠? 힘입니다. 힘의 정의 어떻게 돼요? 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운동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 물체의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또는 물체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요인, 그걸 우리는 힘이라는 이름을 쓰죠. 힘의 기호 어떻게 쓰지? 힘의 기호. 예, 포스에서 나왔습니다. 힘의 단위는요? 네, 뉴턴 쓰고 있습니다. 1뉴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1뉴턴은 1kg의 진양체에 1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게 만들 때 그때 가해주는 힘의 크기를 1뉴턴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힘이라는 게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꾼다 했는데요. 운동 상태는 운동의 방향과 그 빠르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나는 힘을 아무것도 안 줬어요 라고 해보자고요. 노트 있는 사람들은 노트에다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뭐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노트 필요하다 하는 사람 노트 드릴게요. 하나 둘셋 많네요. 저요. 진심이요. 제목이 똑같이 한 거 진짜. 아나 그거 이 머리가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이거 나눠 가지고 가십시오. 뒤로 나눠들 주세요. 나 잠깐만. 뭐 뒤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좀 넣어주세요. 뭐 노트 이게 어차피 남이 볼 건 아니에요. 자기가 볼 거예요, 그지? 굳이 이쁘게 한다고 뭐 지운다든지 뭐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 잠깐 여러분들이 쓰다가 잘못했다 하면 그냥 북북 긋고 선 밑에 쓰고 그러십시오. 하나 표 위에 하나의 그래프 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뤄야 되다 보니까 뭐 까만 거, 빨간 거, 색연필, 뭐 표고펜 이렇게 색깔을 활용해 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한테 이런 정규 교재, 다시 말해 세페이드 3F 정규 교재 말고도 추가적으로 프린트가 더 나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위클리 테스트도 진행될 건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노트에다가 스테플러 찍든지 풀칠을 하든지 모아놓으십시오. 어느 정도 모아놔갖고 새로운 노트가 필요하다 이제 그 노트도 다시 한번 쭉 봐갖고 필요 없다 하는 것들은 찢어버리고 한 번 더 봐야 되겠다는 것들은 또다시 잘라서 새 노트에 이식하는 그렇게 해놓으면 그게 자기의 정리된 노트가 될 거예요.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 힘을 주지 않았대. 운동 방향과 빠르기 이게 운동 상태를 나타내는데요. 그럼 이거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1점 하면 하겠습니다. 물체가 운동하는데 힘을 아예 안 줬대. 엄밀히 말하면 합성된 힘, 알짜 힘이 0이래라는 뜻이 되는데요. 예, 그렇다면 이런 운동 우리는 뭐라 부르겠습니까? 하네요. 운동의 방향도 안 바뀌고 운동의 빠르기도 안 바뀐대요. 어떤 운동이라 부르죠? 예, 이건 등속 운동이에요. 필요하다면 등속도 운동 또는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힘이 어쨌든 들어가면 다른 운동은 뭐라 부를까요? 등가속도요? 그냥 가속도 운동이죠. 가속도 운동이 되겠습니다. 힘이 잡으면 어쨌든 가속 운동입니다. 힘이 잡으면 물론 알짜 힘이 계속한다는 뜻이겠죠.
등속 운동에서 우리가 자주 보는 것은 x축 시간축이 돼서 y축 속도축이 되겠네요. 속도가 말에 일제가 돼 하는 게 등속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시간과 속도의 관계를 해서 이 면적이 차지하는 바는 뭘까요? 예, 이동 거리 변이 s가 되겠습니다. 시간 내에서 변이 s를 따진다면 예, 일정하게 이동 거리가 증가되는 변이가 증가되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10m/s의 속도로서 2초간 움직여봤대요. 이동 거리 얼마 나올까요? 변이 얼마 나올까요? 예, 이건 그냥 속도와 시간은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면적이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10m/s의 속도로서 얼마간 돼? 2초간 돼 하는 거예요. 예, 당연하게도 20m를 갖겠네요. 2초의 시간이 지나니까 20m를 갖잖아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물체 A 됐습니다. B물체 따질게요. B물체는 4m/s의 속도로 등속 운동한다라고 해볼게요. 확인됐습니까? 그럼 B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하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2초면 얼마 갈까? 8m 가겠네요. A의 질량은 100kg입니다. B의 질량은 1kg 할게요. A하고 B에 걸리는 R자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R자 힘의 크기는 누가 더 클까요? 0. A와 B에 걸리는 R자 힘의 크기는 둘 다 0이죠. 입이 A가 근질근질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죠. 등속이면 무조건 R자 힘은 뭐다? 0이에요. 알겠어? 빗면 따라 내려온대요. 우리 생각할 때 빗면 따라 손이 점점 빨라지고 운동하지 않겠냐 하는데 빗면 따라 등속한대요. 빗면 따라 등속으로 내려온대요. 등속으로 예를 들어서 5m/s 등속으로 내려온대요. 이 물체 걸린 알짜이머 크기는 얼마? 0이죠. 등속이면 무조건 0이에요. 알짜이머 크기는 0이에요. 아니 빗면 따라 내려오는 힘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세타. 여러분들 아무것도 알다시피 F1 빗면 따라서 내려오게 만드는 힘은 mg, 요 질량이 m이면 mg의 사인 세타라는 힘이 있어요. 근데 등속이래. 왜 그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F마 차력이 요 힘과 같은 크기가 되면 등속 내려오잖아 하겠습니다. 마찰이 더 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려가면서 속력이 줄어들겠죠. 이래서 다시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힘이 운동 방향으로 줬어요. 힘이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줬어요. 다시 말하면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줬대. 이럴 경우에 운동 방향과 빠르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 경우 운동 방향은 일정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반면 빠르기는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면 빠르기가 증가되겠고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힘이면 빠르기가 느려지겠죠.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별거 없죠. 자,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힘을 1N 줬다가 100N 줬다가 지라맞게 주는 게 아니라 힘을 일정한 크기의 힘을 만약에 줘보도록 할게요. 5N 힘을 계속적으로 준다. 100N 힘을 계속적으로 준다.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운동을 뭐라 부를까요? 예, 이 운동을 등가속도 필요하다면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물리학에서 가장 관심 있는 운동은 바로 이 등가속 직선 운동이에요. 나머지 운동은 물리학에서 관심이 없어요. 나머지 운동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물체가 운동하는데 힘이 완벽하게 직각으로 주어진 경우와 물체가 운동하는데 힘이
비스듬하게 주어지는 경우를 얘기하겠습니다. 만약에 완벽하게 힘이 일정하게 주어진다면, 다시 수직으로 주어진다면 빠르기는 일정하며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겠네요. 이런 운동을 뭐라 부를까요? 이거는 등속 원 운동이에요. 등속원 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OX. 등속원 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OX. X. X죠. 등속 운동은 알짜임이 0이 됐어야 돼요. 가속도가 0인 운동이에요. 그러면 등속 원 운동은 구심력이라는 알짜 힘이 작용하고요. 그 구심력에 의한 가속도, 구심 가속도라는 게 존재하는 운동이에요. 지구 주위도는 인공위성이 됐든 태양 주위도는 여러 행성들이 됐든 가는 말입니다. 힘이 비스듬하게 작용한다면 방과 빠르게 모두 다 변화되어 있고, 뭐 대표적으로 풍수 운동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은요, 스칼라라는 물리량과 벡터라는 물리량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스칼라는 그 크기만 가지겠습니다. 반면 벡터는 크기 외에도 방향을 가지는 놈을 벡터로 있습니다. 다음에도 훨씬 더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스칼라보다는 벡터가 되겠죠. 벡터에 대해서 혹시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수학이든 아니면 물리에서는. 원래 벡터는 엄밀한 말에서는 물리2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배워본 적 있다 없다? 안 배웠어요? 별거 없어요. 다음 가지는 A 벡터가 있고 다음 가지는 B 벡터가 있다면 이 두 개 A하고 B의 벡터 합을 내면이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별거 없습니다. 평행사방향 만드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나중에 힘을 합성할 때, 두 힘을 합성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대. 그렇다면 A 벡터 빼기 B 벡터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얘는 A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이너스 의미는 뭡니까 하면 B 벡터하고 크기는 같은데 방향은 완전히 반대되는 마이너스 B 벡터 이렇게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A 벡터와 B 마이너스 B 벡터의 합은 평행사변별에서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A 벡터 빼기 B 벡터 됩니다. 그렇다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는 B 벡터 플러스 A 벡터와 같다 다르다? 같죠? 됐어요? 그러면 B 벡터 빼기 A 벡터하고 A 벡터 빼기 B 벡터 이 둘은 서로 같다 다르다? 당연히 다르다가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참고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은 일단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고요. 기초적인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B 벡터를 만들어서 B 벡터하고 A 벡터하고 합을 내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간단히 생각한다면 B 벡터의 끝자락에서 A 벡터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되는 것도 이제 A 벡터 빼기 B 벡터로 소개될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얘기하면 합니까? 하면 나중에 상대 속도라는 내용 할 때 나오는 놈들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스칼라는 크기만 구한다 했고요. 벡터는 방금까지도 소개한다 했습니다. 대표적인 스칼라형으로는 이동 거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벡터형으로서는 위치의 변화량 위가 있어요. 이동할게요. A가 B까지 4m 갔다가 C까지 3m 수직하게 올라갔대 하겠습니다. 이동거리 다 따져볼게요. 얼마죠? 예, 이건 7m예요. 반면 변위라고 불러주는 건요. 처음 위치, 나중 위치에 대해서 어떻게 가는지 관심 없어요. 최단거리를 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북동 방향으로 얼마 같지? 5m의 위치가 변했어요 하겠습니다. 직각으로 전제를 붙을게요. 이랬어요?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왔대요. 이동거리 얼마죠? 네, 당연히 200m입니다. 변이는 얼마일까요? 아, 예, 이건 0이에요. (10m) 전진했다가 4m 후진했습니다. 이동거리 얼마일까요? 13m죠. 변이는요? 마이너스. 네? 예, 이건 6m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는 6m의 위치가 변한 거예요. 10m 전진했는데 14m 뺏겼대. 이동거리 얼마죠? 예, 24m요. 변이 얼마일까요? 예, 마이너스 4m 되겠습니다. 변이는 얼마든지 마이너스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준선으로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 위쪽 가는 걸 플러스로 많이 삼습니다. 뭐 쉬운 거 원점 기준으로 x축, y축 이렇게 해서 주로 플러스로 삼고 왼쪽 간다든지 아래 내려가는 것은 주로 마이너스로 많이 삼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건 아니죠. 나는 왼쪽 가는 걸 플러스로 삼고 싶어. 예,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벡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크기를 물어봅니다.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력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변이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스피드와 벨로시티는 좀 차이가 있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속력과 속도는 막 혼재해서 씁니다만은 엄밀히 말하면 속력과 속도는 물리에서는 좀 구분해야 되겠습니다.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오는데 20초 걸렸대요. 평균 속력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0m/s가 됩니다. 평균 속도는요? 0이죠. 이런 연습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거야? 안 낚이겠죠?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낚일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정도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A가 본 B의 상대 속도라는 놈을 쓸게요. 기호로는 V A라는 관찰자가 본 B의 속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A는 누구? 관찰자고요. B는 대상이에요. 이해됐어요? 얘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상대 속도기 때문에 벡터량이에요. 벡터.
참고로 이 벡터 표시는 원래는 물리원 정도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수준에서는 나오지 않는 개념인데요. 고3 정도 수준에서는 이렇게 벡터 표시를 해 주겠습니다. A는 2m/s의 속도로 오른쪽 갑니다. B는 5m/s의 속도로 왼쪽 가겠습니다. A가 본 B의 상대 속도의 크기를 물을게요. 얼마죠? 예, VB 5 빼기 VA 2 쓰면 되죠. 3m/s 하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A 입장에서는 B가 자기보다 3m/s의 속력으로 점점점 멀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C네요. 5m/s의 속력으로 왼쪽 가고 있어요. 5m/s의 속력으로 왼쪽 가고 있어요. A가 본 C의 상대 속도는 어떻게 나올까요? 크기는요? 이거는 VC 빼기 VA 해야 되는데요. C가 지금까지 A하고 B는 오른쪽 가는 것을 우리가 은연 중에 플러스 삼았거든. C 움직이는 요 놈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5 빼기 A의 속도 2. 그래서 마이너스 7m/s. 마이너스 의미는 A 입장에서는 자기 쪽으로 다가온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얼마든지 크기를 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직사상에서 주면 별 문제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A는 4m/s의 속력으로 동쪽 방향으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B라는 놈은 북쪽 방향으로 3m/s의 속력으로 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원점 기준으로 A는 4m/s로 움직이는 이게 A 벡터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원점으로 향하고 있지 원점에서 가는 건 아니잖아. 벡터는 아까 말했다시피 옮기면 되는 거예요. B는 어떻게 한다고? 원점 기준으로 위쪽으로 B 벡터가 3m/s의 속력으로 북쪽으로 가고 있네요. 얘는 VB-VA가 있습니다. A 끝자리에서 B 끝자리로 화살표를 그리겠고 이게 요 벡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방입니까? 북서 방향으로 직각이니까 4대 3대 5m/s의 속력으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다시 해볼까요? C는 12m/s의 속력으로 서쪽 방향 가나요? 알겠습니까? B는 5m/s의 속력으로 남쪽 방향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C가 본 D의 상대 속도는 어느 쪽 방향으로 몇 m/s이 됩니까? 12대 5대 13이죠, 직각은? 어쨌든 다음 13이에요. 방향은요? 얘는 어떻게 쓴다고? VD-VC C 벡터의 끝자락에서 어느 쪽으로? D 벡터의 끝자락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낸다고요. 어느 쪽 방향으로? 남방향으로. 이해됐어? 그러면 D가 본 C의 상대 속도는요? 반대죠. 북동 방향으로. 이해됐어요? 2차 평면에서 이렇게 문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는 물리 2에 나오는 거예요. 물리원에 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한테 나중에 입시 물리라든지 이런 거 던져줄 때 물리 1을 던져줄 거예요. 물리 2는 안 던져줄 거예요. 왜요? 다행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7월 되면 할 거예요. 기말고사 끝나면 할 거예요. 정리해 주십시오. 이거 왜 냅니까 하면은 가끔 이런 문제를 내는 양반들이 좀 있어서 그래요. 정답을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저건 틀렸다라는 표시를 내주기 위한 거죠. 그때는 저 어떻게 해요? 맞죠? 부분 없이 어느 방향으로 북쪽, 서쪽 이런 방향으로. 왜냐면 1차 직선에서는 오른쪽 가는 걸 왼쪽 가는 걸 플러스 마이너스 삼을 수 있죠. 1차 직선에서 위쪽 가는 거 아래쪽 가는 거 위로 가는 거 플러스 아래쪽 가는 걸 마이너스 삼을 수 있는데 평면에서는 못하잖아요. 이래서 참고로 수학에 되면 여러분 기하 벡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어요? 기백 그죠? 들어본 적 있잖아. 그때는 1차 직선에서 2차 평면에서 말고도 3차 XYZ 공간 벡터를 주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기하 벡터면 여러분이 중3 수준에서 공부 살짝 길어지게 될 건데요. 안 이루어지나요? 정리 다 됐을까요? 많이 피곤해요? 자, 우리가 등속 운동 아닌 운동을 모두 다 뭐라 했지? 예, 가속도 운동이랬어요. 가속도 기호는 A를 쓰고 있습니다. 엑셀레이터는 하는 게 있죠.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을 묻고 있습니다. 변화량이라는 것은 처음 빼기 나중입니까? 나중 빼기 처음입니까? 나중 빼기 처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속도가 일정한 흔히 말하는 등가속도 운동에서 중요 공식을 뽑아낼 수 있겠네요. T가 넘어갈게요. A 가속도와 시간을 뽑은 V 나중 속도 빼기 V0 처음 속도입니다. 등가속도 운동 공식 첫 번째 공식입니다. V 이꼴 V0 플러스 AT 말입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물리 1 정도에서 다루는 공식은 3개 정도예요. 그 첫 번째 공식은 속력과 시간분의 거리 되겠고요. 두 번째 공식은 바로 등가속 운동에서요. V 이꼴 V0 플러스 AT 되고 있습니다. X축 시간축과 Y축 속도축을 줬는데요. V0 처음 속도가 있었겠고 시간이 T초 정도 지나니까 T초 때의 속력이 나왔어요 하겠습니다. 정리됐습니까? 물론 이 경우는 가속도가 양인 다시 말하면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이에요. 등 가속으로. 가속도가 음이 되는 운동은 훨씬 더 귀찮고 복잡해요. 양 운동부터 먼저 하죠. 아까 우리가 등속에서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있을 때 이 면적이 뭐라 했죠? 이동거리 변을 했습니다. 그냥 마찬가지죠. 이 면적은 뭐가 된다고? 이동거리 변이가 되겠어요. 가속도가 양일 때는 이동거리나 변이나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좋아요. 음이 될 때는 후진의 어떤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때는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정말 짜증나죠. 후진 신경 못 써갖고 점수 깨진다? 여기 절반이 그럴 거예요. 나는 안 그렇겠지 하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면적이라는 것은 결국엔 사각형의 면적과 삼각형의 면적 합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사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로 곱하기 세로네요. V0하고 T를 곱하면 돼요. 속도 보이면 어떻게 쓴다고? 박지훈에서 왔는데 교재 들어.
VT 줄 때 속도는 어떻게 계산됩니까 하면 V0에다가 AT가 더해진다 했잖아요. 이게 V0거든. 요 높이가 어떻게 될까요? 예, AT예요. 가속도와 시간의 변화. 다시 가속도와 시간의 곱은 속도의 변화의 분모예요. 그다음에 이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쓰겠습니다. 가로는 t고요. 높이 세로는 at가 되네요. 그래서 변이 s의 합을 내겠습니다. 예,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됩니다.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변이를 따지면 시간에 대한 2차 함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등가속도 운동식 두 번째 공식입니다. 변이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좀 전에 면적을 구한다 했지 않습니까?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에 대해서 면적을 구하면 변이 s가 나온대요. 이걸 수학적으로는 접근한다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아까 시간에 대해서 변이 또는 이동 거리를 볼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속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걸 우리는 미분한다라는 의미를 써요. 위치 그래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하면 속도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이 미적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많은 수포자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던 미적분 누가 만들었을까요? 예, 뉴턴이에요. 동시대에 라이프니츠라는 사람하고 뭐 교류가 있었다 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뉴턴과 라이프니가 뭐 동시에 만들었다 또는 뭐 같이 만들었다 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뉴턴이 발표가 좀 빨랐어요. 모든 과학은요 먼저 발표한 놈이 장땡이에요. 특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 등가속도 운동법칙 세 가지를 얼마나 찌고 잘 먹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그래프는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또는 시간과 위치의 관계 그래프를 주었는데요. 그러면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고 싶습니다. 기울기.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였다고요? 시간에 대한 변화에 따른 시간의 변화에 따른 위치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거를 속도 V를 줬어요. 그렇다면 시간과 속도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기울기는 어차피 시간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이거든. 이거 우리가 알아요. 뭐라 그러지? 이건 가속도라고 불러요. 이 기울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게 됩니다. 기울기가 바뀌었다는 뜻은 무엇이 바뀐 겁니까? 가속도가 바뀌었다는 것은 힘의 크기가 달라졌다든지 힘의 방향이 달라졌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질량이 변화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 시간에 대한 가속도는 양의 값으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와 양의 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굉장히 유용한 공식이 하나 더 있겠습니다.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VAS라 불러주는 공식인데요. 저거는 이것도 어쨌든 시간에 대한 정보 있잖아요. 몇 초 후에라는데 이거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유용하겠다고요. 아까 첫 번째 공식 V 이꼴 V0 플러스 AT를 했습니다. 양변 제곱해 보겠습니다. V제곱 이꼴 V0 제곱 플러스 2배 V0 AT 플러스 A제곱 T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넘길게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요 남은 놈한테 2a만 뽑아볼게요. 2a 뽑아보면 v0 t가 있고 2a 뽑아보면 a 2분의 1 at 제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러니 s가 되겠다고요. 보이겠습니까? 예, 등가소 운동공식 저 세 가지를 우리는 얼마나 잘 써먹을 수 있겠느냐. 저게 물리원의 킬러 문제예요.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수능을 당장 치를 거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이 과거 합격하면 1학기 중간고사에서 이 세 가지를 열심히 찌고 뽑아서 한 문제 풀게 되겠습니다. 혹시 과거 기출문제 필요하신 분 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우리는 가속도가 양행 운동을 소개했습니다. 쌤 가속도가 음인 운동은요 시간에서 가속도가 마이너스의 가속도를 가지는 마이너스의 등가속을 가지는 이런 행동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겠네요. x축 시간축에 대해서 속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존재의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다면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감소하는 것까지는 별 문제 될 게 없어요. 문제는 얼마입니까? 하면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다는 이 부분입니다. 어쨌든 속도가 양이라는 뜻은 어쨌든 전진했습니다. 속도가 음이라는 뜻은 뭐라고? 후진한 거죠. 전진과 후진 사이에 어느 순간 정지한 시점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전진과 후진 순간 정지했다. 이 말은 운동의 방향이 변화된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만약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그리는데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구간 1 전진했고 구간 2 후진했고 구간 3 또다시 전진했습니다. 운동의 방향은 몇 번 바뀌었습니까? 2번 바뀌었죠. 이해됐어요? 운동의 방향은 2번 바뀐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힘의 방향이 몇 번 바뀌었겠습니까? 운동의 방향은 변화됐지만 힘의 방향 또는 힘의 크기는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안 바뀌었어요. 변화되지 않았어요. F = ma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힘의 방향 크기, 가속도의 방향도 크기 역시 뭐다? 변화되지는 않았거든 하겠습니다. 이게 엄청 바뀌는 거예요. 분필을 던졌다가 올리겠습니다. 순간 정지했죠. 이 순간 정지할 때 중력이라는 놈이 작용 안 했을까요? 했죠. 이 물체에는 항상 중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올라갈 때도 내려갈 때도 순간 정지할 때도 말입니다. 이 중력은 연집 방향으로 바뀐 적이 없습니다. 중력 가속도의 방향 역시 바뀐 적이 없다고요.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힘의 방향이 바뀐 건 아니거든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별거 아닌데 이거 낚이면 그 집에 가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럼 시간에 대해서 변위를 줄게요. S를 쓰면서 뭐라 썼지? 이동거리 썼어요? 변위 썼어요? 변위를 했습니다. 이동거리가 아니라 S 변위를 주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네요. 전진했습니다. 기울기가 점점점 줄어드는 것은 이 그래프의 기울기, 즉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변위와의 관계에서 그래프는 그 속도를 뜻하고 있는데 속도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마이너스의 속도예요. 그 말은
부진의 끄덕을 하겠어요. 마이너스 속도로 이렇게 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간 정지했을 때 이 기울기는 0입니다. 기울기가 0이라 순간 속도가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이가 이때까지는 변이가 증가했는데 이후부터는 변이가 그보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순간 정지했습니다. 운동의 방향이 변화됐습니다. 여기는 변이의 최대값을 찍는 곳입니다. 시험 문제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가속도와 양의 이동에 비해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